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오랜만에 반등다운 반등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미국 나스닥, 엔비디아가 도와준 맛도 있었지만 그동안 국내적인 문제였죠. 수급 이슈가 지난 1, 2주 동안 상당 부분 해소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떨어지는 것도 날개가 있다 이렇게 종종 말씀드리곤 했는데 어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동안 실력 있는 회사들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어제 당연히 반등세가 강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도 반등한지라 오늘도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국채금리 안정세에 3대 지수 일제히 오르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이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MS는 시간 외에서 5% 급등, 알파벳은 6% 급락하는 등 희비가 엇갈린 모습입니다. 오늘도 증시 팔과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수요일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 팔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우혜진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시장 좀 들어볼까요? 네, 미국 시장 요즘 또 굉장히 많았던 이슈가 있고 그 이슈가 계속 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시경제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대체로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또 금리 상승세가 주춤해지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5거래일 만에 올랐고요. S&P 500 지수 6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고 또 나스닥도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지금 주춤해진 가운데 낙폭 과대에 따른 또 저가 매수세가 기업들의 실적 호조를 계기로 다시 한번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주가가 랠리를 보이기 위해서는 이 국채 수익률도 하락을 해야 되지만 기업들의 실적도 뒷받침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그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경계 지금 계속되고 있지만 10년물 같은 경우 지금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죠. 국채금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채금리 10년물 같은 경우는 4.82%로 전날보다 한 3bp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투심이 기술주의 실적으로 좀 돌아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0년물도 4.93% 기록하고 있고요. 2년물도 5.1%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국채금리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된 지표도 한번 볼게요. 10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죠. 자, PMI 예상치 50을 기록을 하면서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전달에 49.8과 또 예상치인 49를 웃돈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이 서비스 PMI 같은 경우는 50.9를 기록해서 석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월에 50.1과 또 시장 예상치 49.9 모두 웃도는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국제 유가 이스라엘 지상전 재고에 2% 급락을 했는데요. 지금 하마스가 찔끔찔끔 인질 석방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하마스가 인질을 좀 추가로 석방을 했지만 연료 공급 조건을 두고 지금 50명의 인질 석방 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대규모 인질을 석방하는 협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요구 조건이 지금 달라서 지금 좀 난감한 상황인데요. 인질 석방과 또 지상군 투입 시기를 함께 고려해야 되는 이스라엘 정부 지금 딜레마에 빠졌죠. 자, 유가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자, WTI 그래서 배럴당 지금 83달러 선,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89달러 선을 유지를 하면서 좀 빠진 모습, 2%대 급락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거래가 됐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 주식과 국채 모두 이번 주에 바닥을 치는 좀 과정에 있을 거고 S&P 500 지수 상장 기업의 3분의 1이 좀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한다는 부분이 시장의 좀 안정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전망하는 지금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대형주의 호실적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섹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좀 높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해서 철저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쪽에서는 지금 다행인 것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점진적으로 피크를 찍고 약간씩 밀려 내려가는 게 좀 다행인 것 같고 중동에서 긴장 상태가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그 네고시에이션 이렇게 협상을 좀 할 여지가 좀 생겨 보인다 이런 게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자, 미국 기업 실적으로 가 볼까요? 지금 본격적으로 미국은 어닝스 시즌에 들어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호실적 좀 큰 기업들들 호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데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죠. 자, 565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76조가 넘는 금액이에요. 그만큼의 매출과 또 주당 순이익 2.99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단연 이 클라우드의 성장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서버 제품과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무려 21%나 증가를 했고요. 특히 애저를 비롯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29%나 성장을 했습니다. 기업용 오피스 제품도 15%의 성장, 이 검색 광고 매출도 10%나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이 호실적과 함께 나온 소식이 또 하나 있죠. 호주 디지털 경제 기반과 사이버 방패 구축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2026년까지 이 시드니와 캔버라 등의 데이터 센터 6곳을 신설을 하고요. 호주 기술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2년 안에 관련 기술 인력 200여 명을 양산을 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조금 잦은 이 해킹 공격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랜섬웨어 관련된 이 보험 청구 관련된 이 보험료도요, 1년 동안 무려 80%나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이 보안에 대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다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호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스미스 부회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클라우드 기술과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반 시설과 또 첨단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50억 호주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40년 동안 호주에 대한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합니다.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그런 앞으로의 행방 또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이 구글과 유튜브를 서비스하는 알파벳이죠. 3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장 마감 이후에 주가가 지금 급락입니다. 거의 5%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알파벳과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 클라우드 부분에 있어서 좀 희비가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구글이 이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1% 성장을 했는데 두 자릿수 성장으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28%에 달했는데요. 자,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22%나 성장한 84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클라우드 사업은 분기 영업이익도 2억 6,600만 달러를 기록해서 3분기 연속 좀 흑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 클라우드 부문 매출 같은 경우에 시장 기대치가 86억 달러였는데 그 기대치에 좀 미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런 클라우드 부문 성장에 대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좀 주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구글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고 매출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광고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는데요. 검색 광고 매출이 무려 440억 달러, 유튜브 광고 매출이 79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구독 기능이 있잖아요. 구독이 포함된 매출도 83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증가를 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 광고 매출에 대한 부분들, 뭐 클라우드, 뭐 인공지능 기반의 부분들, 그런 매출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 될 텐데 빅테크들의 그런 성장 흐름, 매출, 영업이익 관련된 모든 부분들 우리가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 소식도 하나 나왔죠. 이번 달 말이죠. 다음 주 30일에 이 새로운 PC 노트북, 이 맥 시리즈 출시를 좀 예고를 했습니다. 이런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 구체적인 좀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예측을 하는 게 애플 그 신형 24인치 아이맥 이런 제품을 공개할 거라고 좀 보도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개인용 컴퓨터인 아이맥과 노트북
맥북 이런 새로운 맥 시리즈를 출시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 흐름 쭉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전해드렸다시피 애플 아이폰 15 이외에 좀 새로운 그런 제품과 또 확 이게 우리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아무래도 기간을 조금 더 기다려야 크게 매출에 좀 반영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맥 시리즈가 이제 공개가 되게 되면은 앞으로의 그런 흐름들 또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우리가 그 부분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카콜라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비만 치료제 이슈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만 치료제, 비만 약을 먹으면서 조금 더 편하게 여러 가지 뭐 당이 들어간 음식들 이런 뭐 많이 섭취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도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좀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코카콜라의 실적도 어떻게 될까? 우리가 좀 궁금했었는데 은근히 이번에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먹었나 봅니다. 많이 이용을 한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 열풍에도 불구하고 또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거의 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콜라 하면 뭐 역시 코카콜라다 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좋은 인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뭐 웰빙, 다이어트, 비만 치료제까지 이어지면서 움직임이 조금씩은 좀 등락을 하는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애용을 하고 있고요. 뭐 제로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뭐 레몬 맛 이런 것도 나오면서 제품의 다양화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자, 콜라 하면 또 코카콜라 사람들이 많이 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코카콜라의 그런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우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M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자, GM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그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파업 이슈가 있었잖아요. 자, 9월 중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이 파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연간 가이던스 철회를 하고 말았습니다. 주가도 지금 2% 이상 하락한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 텍사스 공장의 파업이 심지어 확대가 됐습니다. 5천 명 추가 파업에 들어갔다라고 하죠. 문제는 이 텍사스 공장이 GM에서 가장 인기 있는 SUV를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 파업 사태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로 인해서 또 우리 기업에도 우리나라 그런 기업들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함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M 파업한다는 얘기까지 좀 들어봤고요. 자, 비트코인으로 가보죠. 야, 비트코인 올라가는 게 아주 무섭게 올라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뭐 4,500만 원 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뭐 이 비트코인이 2022년 5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런 4천만 원 선 이상을 좀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덩달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공포 탐욕 지수 오늘 66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립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66 처음 보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좀 수심이 회복됐다라는 얘기겠죠. 자, 계속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이슈, 또 SEC까지 이 그레이 이제 항소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이슈들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 호재들이 있고 또 그에 반해서 좀 악재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격 반락에 대한 경고음, 이 목소리도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슈 하나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코인 시장이잖아요.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점, 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흐름을 이제 SEC에서 승인을 계속 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뭐 10% 등락을 오가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조금 주의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 상승에 힘입어서 알트코인도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미나 같은 경우에 어제도 상장을 했는데 와, 지금은 1,000원대 기록을 하고 있지만 어제 4,500원 선까지 올라갔죠. 지금 이만큼 빠졌습니다.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 언제나 좀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알트코인은 비교적 좀 가벼운 코인이기 때문에 등락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적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도 좋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려면 정말 뭐 백서나 여러 가지 코인들에 대한 정보 파악 이후에 확실한 게 여러분들 분석한 후에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연말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 우리 또 함께 좀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 지금 시세 변동성 보니까 상당히 막 구토가 날 정도로 어질어질하네요. 자,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비트코인 내년 2억 넘는다. 6배 폭등 가능성. 어떻게 코인에 좀 올인을 해야 할까 하는 일각의 시각도 있지만 다만 너무 과도하다라는 우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진해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이틀 연속 연고점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기대감에 상승 중인데 5천만 원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일단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굉장히 앞으로 더 오를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궁금증을 가져가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저는 2억을 돌파한다 이런 거는 이제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전망이고 2억까지는 무리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한 1억 전에 있던 고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러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일단 중요한 게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이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미국 증권 예탁결제원에서 이제 현물 승인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최초로서 이제 DTCC에 등록된 최초이자 유일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등록이 되면서 지금 뭐가 또 기대가 되느냐. 지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와줘야 될 현물 ETF에 대한 부분들 5개월 이내에 이제 등록이 될 것이다. 이제 현물화로서 이제 상장이 될 것이다. 승인이 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사실상 그 전까지는 비트코인을 이제 가상화폐다라고는 이야기는 했지만 이거를 화폐의 가치로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불법이다, 도박이다, 투기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거 비트코인이 이제 현물 ETF 상장과 함께 가상화폐로서 이제 보다 안전한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간에 뭐가 됩니까? 그간에 이제 이걸 투기성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아니면 이걸 도박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매수세로서 심리가 다시 바뀌게 되면서 그만큼 매수세 심리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와 함께 비트코인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런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제한다 하더라도 늘 말하는 게 차트적인 흐름에서도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이제 차트를 현재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이게 어제장 기준이에요. 지금 어쨌든 4,500 정도 선에서 놀고 있긴 한데 자 보면은 하단에 이제 검은색 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검은색 선 두 개가 이제 우리가 흔히 주식에서도 이야기하고 비트코인에서도 얘기하고 차트상의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게 되는 이런 이 하단 박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최근에 이제 신고가 랠리, 우리가 비트코인 랠리를 2020년도에 만들면서 이 하방 추세대를 만들었을 때 정확하게 이 박스권에서 일단은 지켜주는 모습이 보여요. 그럼 이런 지켜주는 모습은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주식에서도 많이 표현하고 차트의 기본적인 전고점의 지지라인 패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번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전고점을 죽이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소화시키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 이 전고점
저점의 지지 패턴이 나오는 순간부터 반등세를 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이 빨간 선이 쫙쭉 올라가는데 이거를 우리는 상승 추세라고 부릅니다.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가면서 최근에 이제 하방 추세야 이 삼각수렴 돌파라는 순간부터 강한 상승 돌파가 나와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돌파가 나와주면서 지금 4,500만 원과 5천만 원 선 정도의 이 저항을 맞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저항을 뚫으려면 당연하게 따라와줘야 될 이슈는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인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4,500, 5천을 뚫어주는 그 심리적인 이 요소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 4,500과 5,000을 뚫게 되면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고점까지 신고가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하방 추세 돌파에 전고점 지지라인의 강한 상승 추세가 나와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차트적으로만 봐도 이 종목이 추가적인, 종목이라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앞으로 4,500과 5,000만 원 사이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 강한 매수 심리, 지금도 비투 열풍이라고 하잖아요. 강한 매수 심리가 들어오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 비트코인을 이 상승으로서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이런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다음 뉴스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의 가장 문제점이죠. 바로 뭡니까? 1년간 영끌 비트로 늘어난 빚이 476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지금 30% 이상은요 2030 세대라고 하고요. 이게 1년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지 지금 우리가 2018년도, 19년도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굉장하게 더 많은 자산의 비트로서 지금 투자금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반대 매매, 손절 나간 것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자, 2030 세대들 지금 이제 빚을 내서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2030 세대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서 과거에 뭘 만들었습니까? 김치 프리미엄을 만들었고요. 2020년도에 증시에 말도 안 되는 V자 반등으로서 강한 상승 랠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2030 세대들이 과거에는 돈을 벌었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도 투자를 하고 있었던 2030 세대들이 지금은 뭐한다? 비투로서 돈을 다 잃은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을 잃었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뭘 하면 되느냐?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잃었으면은 빚을 내서 투자해서 잃었으면은 갚으면 돼요. 근데 지금 2030 세대들의 이 사회적인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불량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빚은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아야 될 능력이 없다는 게 지금 현재 시대에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 2030 세대들, 그다음에 나아가 좀 더 이제 비투 열풍으로서 돈을 많이 잃은 세대들이 무엇을 노리느냐? 또 추가적인 비투 열풍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어차피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1억이면 1억, 정말 적게는 몇 천부터 많게는 수억까지 빚을 낸 사람이 있거든요. 200~300만 원씩 벌어서는 절대로 그걸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기다리느냐? 다시 비트코인이 아니면 올라가는, 다시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그 시점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기본적인 현물 ETF 승인과 함께 비트코인 시장에 이 수요 심리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가 따라와줄 수밖에 없느냐?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왜? 과거에도 어땠습니까? 과거에도 김치 프리미엄 하면서 비트코인이 날아갈 때 그 당시에 투자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만 돈을 잃은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말도 안 되는 거야. 저게 어떻게 가상화폐야? 저거는 불법이야. 저거는 도박이야라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4천만 원 가니까 끝났다. 5천만 원에 끝났다. 하다가 7천만 원, 8천만 원에 올라타가지고 지금 다 손실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때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뭐 할 수밖에 없냐고 하면은 정말 아까 앞에 얘기했죠. 비트코인이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대를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상승으로서 강력하게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자, 그럼 이게 다시 이제 5천만 원 돌파를 시도하기 시작하면은 과거와 똑같습니다. 5천만 원 돌파는 무슨? 돌파하는 순간 사야 되나? 사야 되나? 사야 되나? 그러면서 다시 뭐 합니까? 2030 세대들, 그다음에 나아가 비트로서 돈을 잃었던 사람들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빚을 갚아야 되니까요. 내가 신용 불량자이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선 빚을 갚으려면 앞으로는 또 다시 투자를 해서, 우리가 돌려막기 같은 개념이겠죠? 다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봐서 그걸로 갚아야지,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과거에는 뭐가 됐어요? 과거에는 비투였다라고 하면은 영끌이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이번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을 돌파한다. 그럼 진짜 그때는 사람들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좀 나쁜 편인 것 같은데 정말 이거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뭐 빚이 아니라 거의 목숨을 걸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만큼 정말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는 있는 돈 없는 돈 죄다 때려 박아서 죄다 집어 넣어가지고 이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를 나타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과거의 김치 프리미엄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었던 겁니다. 보통 비트코인 열풍이라고 했지 김치 프리미엄 말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프리미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투자 열풍이 들어와준다라고 하면은 전고점까지는 충분하지 않을까. 정말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에서 이게 정말로 더 크게 가준다. 그러면은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2억만 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비트코인에 투자라가 아니라 우린 우린 주식 투자자잖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아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에서 피로감을 느낀 분들께서 투심이 가상 자산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어제 가상 자산 그리고 NFT 관련주들이 일제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위지트 상한가 기록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역시나 일단 비트코인 관련 수혜주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이 거래소, 이 비트코인이 이제 거래가 많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거래소에서 수수료를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럼 실적 증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 관련되어 있는 지분을 뭐 가지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코인 발행 뭐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한 기업들이 보통적으로는 상승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보면 어제 아까 앞서 방금 얘기해 주신 위지트라는 종목이 있죠. 위지트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보면은 너무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뭐 2017년도, 18년도 비트코인 열풍 때 급등했다가 죽어주고 2020년도 다시 열풍 때 급등했다가 다시 죽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 비트코인 열풍이 또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위지트 역시도 뭐 대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또 이제 우리기술투자라고 있어요. 우리기술 투자도 너무나도 이제 정확하죠. 정말 다른 데는 안 올라갑니다. 딱 비트코인 올라갔을 시점, 비트코인 열풍 때만 올라갔던 구간대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그냥 다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이 기업에 대한 흐름을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 종목이나 내가 딱 검색을 해봤는데 월봉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산이 하나 있고요. 2020년도에 산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비트코인 열풍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구나, 비트코인 관련된 수혜주구나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사실 저는 이제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당장 뉴스, 그냥 인터넷에 그냥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치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굉장히 이런 많은 테마주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앞서 얘기한 게 뭡니까? 현물 ETF로 승인이 됨으로써 이제 비트코인을 정말 하나의 안전적인, 하나의 이 자산으로서 가상화폐의 가치로서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 기술력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 열풍이 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적인 부분도 좀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인 뉴스를 좀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뉴스를 보면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실제로 돈을 많이 번 회사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으로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럼에도 지금 비트코인을 파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겠다? 회사 주식을 매각해서라도 비트코인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비트코인을 사느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해요? 비트코인은 우선 금보다 우수한 가치 저장 수단이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 금융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모든 금융 시스템은 변화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 비트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죠. 비트코인 이꼴 블록체인. 이거 과거에 모르던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블록체인이란 무엇이냐? 자, 보면은 사실 뭐 말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면은 기존에는 뭐 은행 중앙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뭐 거래가 됐다고 하면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끊겨 있지만 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한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결되면서 블록이 생기게 되면서 그 모든 게 연결이 되어 버린 체인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앙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해킹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보안 능력이 우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예로 들어 가지고 그럴 일이 없겠지만 갑자기 전쟁이 나서 은행 하나가 폭파가 된다. 그 시스템이 다 날아간다. 그럼 우리가 저장해놨던 우리가 은행에 보관해놨던 그 전산 시스템이 다 마비가 되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모두가 블록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가 마비가 된다 하더라도 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돈을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 분실의 우려가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하나의 미래 기술로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고 실제로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뭐한다. 과거에 제2의 반도체를 뭐로 보고 있다? 삼성의 블록체인 기술로 보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이재용 회장의 발언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정말 여기에 찬양을 하면서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거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해요? 과거에는 삼성 코인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삼성에서는 무엇을 했다? 블록체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대기업들도 어떻습니까? 다음 뉴스를 볼게요. 다른 대기업들도 본다고 하면 뭐라고 해요? 블록체인에 올라타라라고 하면서 블록체인은 미래 신기술이고 미래의 승부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LG라든지 SK라든지 현대차, 삼성 모든 대기업들이 뭐예요?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사실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 뭐 다르다면 다르고 같다면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에 묻혀있던 게 블록체인인데 비트코인이 보다 이제 안정적인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안정적인 투자로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역시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시장에 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뭐 정말 2억, 뭐 1억, 2억 이렇게 올라갈수록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가치력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싶은 거고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주식에서도 이제 주식 쪽에서도 블록체인 관련주를 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다음 뉴스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과기정통부가 국내 최초로 뭐 하겠다. 코스닥 상장 블록체인 사업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 아니긴 하지만 뭐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사업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제대로 된 블록체인만 하는 이런 기업이 나와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아까 뭐 얘기했지만 블록체인은 뭐 비트코인과 함께 생겨나기도 했고요. 뭐 지금 굉장히 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블록체인이란 기술만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빚을 바라는 거지 블록체인만 가지고서 아직은 빚을 바라기에는 사업적인 부분이 조금은 적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통한 뭐 우리가 휴대폰도 옛날 삼성도 보면은 블록체인 핸드폰 만들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앞으로 더 많은 사업들이 생겨날 거고 그 과정에서 뭐 하겠다. 국내 최초 상장사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예요? 이 블록체인 관련 되어 있는 모멘텀이 앞으로 비트코인과 함께 굉장히 크게 갈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07년부터 9년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겪으면서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때 생겨난 게 바로 블록체인으로 구현한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였는데요. 블록체인 안정성과 함께 보안이 굉장히 강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기술이죠. 자, 그렇다면 바로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역시나 오늘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관련 수혜주, 블록체인으로서의 좀 종목들을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는 시티랩스라는 종목이에요. 시티랩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뭐 최근에 들어서 종목명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과거의 상호가 뭐였느냐? 데일리 블록체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뭐한다? 우리는 블록체인에 투자를 하겠다. 그냥 이름만 블록체인이 박혀있다 보니까 아마 당시에 블록체인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다라고 하면 이 종목밖에 없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티랩스 이 기업은
과거 상호 변경 전부터 해가지고 블록체인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좀 엮여 있다 좀 보시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뭐 네옴시티도 그렇고 뭐 사우디 왕세자 방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시티랩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을 해가지고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사업, 이런 곳에서 블록체인 관련되어 있는 기술까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런 파트너를 찾기 위한 방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에 사우디 왕세자 방한과 함께 메타랩스가 아니죠.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멘텀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차트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지금 뭐 월봉상 차트고요. 그냥 뭐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최저를 찍었다 다시 안착을 했어요. 최저가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티랩스라는 종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시티랩스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봐야죠. 두 번째 종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이 이제 블록체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블록체인 관련되어 있는 사업의 투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드림 시큐리티는 삼성 SDS와 이제 블록체인 관련되어 있는 공식 파트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삼성이 블록체인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했을 때 이 최대 수혜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여러분들이 이슈됐던 게 알고 계시겠지만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한 몇 개월 또 이슈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 중 하나고요. 근데 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양자 암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는데 이 모멘텀이 지금 세계 최초로 한국과학기술정보원으로부터 양자암호 기술이 이전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까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차트죠. 자, 월봉상 보면은 이제 하방 추세대를 이제 살 돌파를 아직 못했어요.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켜줘야 될 자리 약 2,600원 정도의 이 지지라인을 그어버린다고 하면은 지금 아마 한 이번 달, 다음 달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매수를 하셔야 돼요.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한 이번 연도 중으로 돌파가 나온다. 그럼 추가적인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드림 시큐리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드림 시큐리티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안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쳐다볼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두 가지 모두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인베스트먼트 정선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디멘탈 매일같이 두 종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도 말씀드리고 올라갈 때도 역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 센티멘탈로 한미 반도체, 그리고 펀더멘탈로 휴메딕스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센티멘탈 주식부터 좀 볼까요?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HBM3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엔비디아가 간밤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PC 칩을 또 개발한다. 그쪽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ARM 최근에 상당한 업체죠. 그 회사 주가도 올랐고 해가지고 다시 그쪽에 IT 소부장들의 주가가 사실 많이 폭등하는 가운데 이쪽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다시 치고 나가는 한미. 그동안 주가가 조금 밀리는 감이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계속 좋은 뉴스를 공급을 해주고 앞으로 시장이 많이 커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가는 뭐 다시 강하게 좀 불을 뿜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이수페타시스도 뭐 그쪽 계열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는 그런 회사고 하나마이크론도 어제 리포트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괜찮았고 뭐 간밤에 보면 마이크론도 한 2%까지는 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쪽 AI 반도체에 관련된 뉴스가 뭐 GPU나 서버나 이런 쪽도 올라오지만 앞으로는 PC나 또 지난 어제 그 전자신문 보니까 이제 애플도 AI 관련되는 뭐 칩 얘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폰까지도 들어간다. 전반적으로 여러 전자기기에 다 이제 들어간다 하고 얘기를 하면은 메모리나 이쪽에서 강력하게 수요가 폭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매수를 유지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제목을 해가지고 리포트를 냈어요. 밸류에이션만 보면 사실은 상당히 설명하기 힘든 영역까지 이미 올라가 있죠.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게 근데 비싸다고 주가라는 게 비싸다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비싸도 더 비싸질 수가 있으나 미국에 지금 나스닥에 있는 회사들 한참 올라갈 때는 뭐 밸류에이션 안 보고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어느 날 주가 하락할 때 조정할 때 보면 밸류에이션이 비쌉니다 하면서 이제 주가를 꺾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주가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아주 높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시장이 이제 열리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MSCI에 편입이 된지라 뭐 시장이 올라가고 엔비디아 이렇게 움직이고 하면은 큰 펀드들에서 이 종목 비중을 마냥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시장의 부침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보는 거는 TC 본드 추가 발주 기대감이다 이런 얘기예요. 시장이 커지면 이제 WTC 본드 이쪽도 지금 공장이 8월, 9월에 가동이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제품이 나오고 지금 뭐 HBM을 관련해서 수요가 엔비디아도 내년에 뭐 관련된 쪽 추가 발주를 한 금년에 한 서너 배를 지금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도 이쪽의 공급을 한 2배 정도 더 키우겠다 이런 얘기고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HBM3는 건너뛰고 HBM3E를 이제 시작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규의 수요가 있는 쪽으로 빨리빨리 지금 회사들은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은 목표 주가를 64,000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조금 늦게 상향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회사는 바이 그러니까 매수 의견은 아닙니다. 트레이딩 바이어. 트레이딩 바이는 뭐냐? 센티멘트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분위기 좋을 때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밸류에이션은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대차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현재 이 진화는 진행형이다.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서버 위주로 뭐 2배 성장세 이것뿐만이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PC나 핸드폰 쪽으로도 계속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듀얼 TC 본드 수요가 이제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으로 이 회사가 팩터리를 갖다가 이제 바꿨죠. 그래가지고 8월, 9월부터 신규 장비들이 지금 출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매출이 많이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22년에는 이쪽 그 본더 장비 매출 비중이 전체에 뭐 8%밖에 안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24년에는 40%를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쪽에서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쪽 본딩 장비를 만드는 데가 많지가 않으니까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게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하나만 더 갈게요. 여기 아직도 뭐 용비어천과 같은 느낌이죠. 본딩의 축복이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쪽도 경계감이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 경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딩 장비 이쪽에서는 제품군이 계속적으로 WTC 본드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후공정 장비사 중에서도 종합회사 형태로 지금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여러 증권사들의 찬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도 그게 크게 무너진 감이 없죠. 그래서 장기 이동평균線탄탄하게 지금 유지가 되면서 어제도 뭐 외국인 기관 쌍끌림에서 다시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강력하게 올랐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이미 주가 재평가 리레이팅은 한 차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죠. 근데 여기서는 팔고 싶은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MSCI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는 펀드들은 이 회사 주식을 넣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MSCI 지수 편입됐다가 망가진 회사가 있었죠. 에코프로 같은 회사입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회사는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펀더멘털이 지금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급속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안 좋았는데 이 회사는 펀더멘털이 지금 훼손된 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또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TC본더 매출 비중이 24년에 40%도 넘어갈 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성장을 계속적으로 읽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 재평가가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워드 PER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HPSP도 제가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라고 하면서 이쪽 관련이 있습니다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27배거든요. SK 하이닉스 29배. 한미 반도체는 밸류에이션을 뭐 설명이 조금 어렵죠. 프리미엄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42.7배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만은 센티멘탈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을 때는 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괴리를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23% 정도네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분위기 다시 살아나고 있는 한미 반도체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 주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주식 오늘 완전히 다른 쪽이죠. 휴메딕스, 필러도 하고 저만제 하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필러하고 턱신 하는 데죠. 메디톡스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느낌이 있고 휴메딕스도 이 파란 줄로 돼 있는데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가를 봤을 때는 연초 대비해서 다른 제약바이오 10개사 평균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바닥을 쳤나 싶을 정도로 여기서 약간 고개를 강하게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주가가 쭉 이렇게 내려온 거는 저만제에 대해서 뭐 이 급여가 보험 급여가 제한적으로 이렇게 좀 된다 이런 뉴스가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저만제가 이런 보험급여 축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가 시장에 주느냐 300에서 500억 정도 준다는 거예요. 근데 300에서 500억 주는 거 이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고성장의 근거는 분명하다 이런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중국인들, 일본인들 들어와가지고 관광만 하는 게 아니라 시술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술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고 하죠. 시술을 받을 때 이런 턱시나 필러 이런 걸 갖다가 많이 넣는 거죠. 그다음에 진출 시장 확대. 그러니까 중국 뭐 이런 데도 있습니다만 브라질 시장 작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남미 쪽으로 들어가면서도 시장 확대가 있고 동남아도 가고 중동도 가고 러시아, CIS 이런 쪽으로 계속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확대가 있으면서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주가 빠졌다고 그랬죠. PER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상인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영업 실적이 고성장을 지속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분기 영업 실적이 2분기 때 좋았지만 3분기 때 좋았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지금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러나 톡신 이쪽에도 골고루 성장하고 수출 지역도 아까 말씀드렸죠.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저만제 대신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대신 만들어주는 매출도 20%네. 이렇게 왜 올라갈까요? 이렇게 20%씩. 저만제 여러분들 점점 많이 쓰실걸요? 노령화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많이 보는데 가끔 눈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만제를 좀 사용을 합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가 쭉 이렇게 밀려 내려갔죠. 이제 바닥을 치고 조금 거래량이 지금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째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주가는 많이 올랐다가 좀 많이 밀려서 중앙
정도보다는 위, 상단보다는 조금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PER, PBR 보겠습니다. 여기는 PBR만 넣습니다만은 1.8배로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해져 지난번에 메디톡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2배였습니다. 그리고 forward PER로 봐도 제가 자막으로 넣겠습니다만은 8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업체 중에서는 8배 PER 상당히 싸다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목표 주가 대비 보겠습니다. 괴리율 72%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한미 반도체, 펀더멘탈로 휴메딕스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기업 호실적과 국채금리 안정세의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비트코인 내년 2억 넘는다. 6배 폭등 가능성. 비트코인 수혜받는 블록체인 관련주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순매수 유입되고 있습니다. HBM 열풍으로 반도체 후공정주 주목받고 있죠. 한미 반도체, 그리고 내년까지 필러 고성장 모멘텀이 풍부한 종목입니다. 수급도 좋고요. 휴메딕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